취업방송 여성재 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시장의 장래와 아이템 경쟁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6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의 소중한 정보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들의 소자본 창업 코너 도움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네. 요즘 창업 시즌이잖아요. 근데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하실 텐데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고 있어요. 네, 이런 데 참관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부들 만나보면 빵집 하고 싶다, 커피집 하고 싶다, 꽃집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꽃집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업종이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시고 성공하시려면은 이 점 유의하셔서 창업하신다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주제를 지금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살펴주실 업종 어떤 건가요? 네, 인터넷의 한 포털에 따르면요, 전국에 약 3만 개가 넘는 그런 그 영업점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편의점보다 많다 그러죠. 네네. 바로 그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소개해드리는데요. 꽃집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꽃집이요. 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편의점보다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정말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는 그렇게 예, 많나요? 통계로 보면 네. 약 한 3만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편의점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체 통계 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봄과 가장 어울리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 우선 이 꽃집 창업의 특징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꽃집은 생화, 조화, 관엽, 그다음에 다육식물, 란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일반 매장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꽃은 선물용으로 참 많이 쓰이다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식용으로 갔고 지금은 원예 치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용도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층도 보면은 초창기에는 20대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까지의 그 남성분들도 꽤 꽃소비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 네. 부인한테 드리려고. 네. 그 판매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꽃집을 하시려 그러면은 새벽 시장을 꼭 가셔야 돼요. 생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재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품질 유지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 시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만큼 건강하고 또 육체 노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네. 건강하신 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한 15시간 정도는 일에 매진을 해야 꽃집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꽃을 꽃으로 파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는 꽃집을 창업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그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화환을 만든다든가 부케를 만든다든가 꽃을 포장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좀 몇만 원을 받아도 네네. 서운치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포장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창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편의점보다 많은지 알겠어요. 지금 온라인하고 뭐 모바일 앱까지 거기에 있는 가게들까지 합치니까 그렇다면 이제 편의점보다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꽃집들 사이에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요. 수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숙지한 게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꽃집에 대한 사전 정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꽃집의 어제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과거에는 이제 화환, 무슨 화환이라서 이제 꽃 가게로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장미나 몇 가지 꽃들을 선물용이나 아니면 뭐 기념품으로 거래하는 이제 화환 정도로 이제 존재하다가 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비 활성화가 되면서 꽃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꽃 배달 전문점 형태로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됐고 이때 꽃 시장 규모가 이제 급격하게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 꽃 배달 서비스 이제 이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집의 이제 영업 형태가 꽃 배달하는 형태로 이제 좀 많이 자리 잡게 됐고요. 네네. 온라인을 통해서 꽃집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국 어디나 배송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된 게 지금까지의 꽃집의 형태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사실 뭐 모든 창업 아이템들이 요즘은 그 융합과 혁신 이런 형태로 이제 창업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데 꽃집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꽃만 파는 게 아니고요. 뭐 케이크나 향수, 화장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요. 음료나 커피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플라워 카페 이런 형태로까지 지금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요. 참 예. 이 창업 아이템들이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꽃집도 예외 없이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거쳐왔다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왕년에 꽃 좀 받아본 사람으로서 네. 이 진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받았던 선물들도 생각이 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시장 전체 규모로 보면은 2004년도가 한 2조 원대 규모를 했었고요. 2013년, 10년 정도는 2조 6천억, 2조 6천억.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대는 3조 원대를 육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어마한 시장이고, 이제 90년 이후는 매년 20%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은 전체적으로 꽃을 볼 때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꽃 살 때 반포 고속터미널 가야지. 이게 고속터미널 시장, 그다음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이제 양재 화훼 공판장이 있고요. 네네. 구파발 이제 화훼 공판장. 그다음에 서소문에도 새로운 시장이 이제 꽃 시장이 만들어져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벽 시장 때에 꽃들이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 시장 때에 개장을 하는 걸 맞춰야 되고 네. 이제 휴무가 있으니까 그 시장마다 다른 휴무를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일본을 보면은 꽃 카페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되게 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커피집에는 대개는 꽃을 앞에다 놓고 팔면서 네. 꽃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점주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굉장히 보는 게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꽃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꽃 장미꽃 자판기. 네, 맞아요. 저도 뭐 본 적 우리 돈으로 한 있어요. 2,000원, 3,000원 내면은 한 송이 장미꽃 예쁘게 포장돼서 딱 네네. 나오고 술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부인한테 이제 갖다 드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그 이미지를 네. 놨는데 술집 옆에다 놓고 팔면 진짜 잘 되겠네요. 네. 그 지금은 점점 이제 꽃 취급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또 포장 기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많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주문도 늘어나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국 꽃 배달 시장이 이제 체인점 가맹점으로 많이 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늘기 때문에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까지 포함되니까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20% 이상씩 증가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 사실은 누가 이렇게 꽃을 열심히 사서 사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더 이 고객분이 어떤지 를 알고 싶거든요. 자세히. 네네. 선생님께서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꽃집 시장의 가장 큰 규모는 사실 선물용이죠. 그쵸. 이게 젊은 연인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연령 불문하고 꽃을 선물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이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소한 행사들, 경사, 그리고 뭐 장례 같은 이런 것들의 화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별 용도로 가장 많이 구매되고 있다 보니 꽃의 포장이나 꽃꽂이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좀 중시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요즘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좀 입이 큰 관엽식물 같은 거, 큰 화분 같은 것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형태로까지 판매 형태가 좀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질리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객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절 생화와 난류 그리고 관엽류
초화 같은 것들로 분리가 되는데 판매 비중은 이제 장미 같은 그런 꽃 생화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구비하고 판매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고요. 요즘은 이제 좀 작은 계절 생화나 공예용품, 소형 소품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꽃집의 현 주소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꽃집 창업을 위해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작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실평수 4-5평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크게 하시는 분들은 100평 넘는 공간에서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작은 거를 규모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소규모로 5평, 6평, 10평 이내에 창업을 한다면 꽃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한 네.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판도 붙여야 되고 작업대, 진열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기타 집기, 뭐 과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꽃도 해야 되고 화분, 작은 소품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 전단, 기념품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개업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돈 한 50만 원. 네네. 초기 운영비라는 건 뭐냐면 가맹을 하려 그러면은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서로 군데에서 같이 중복 가맹이 가능해요. 전국 프랜차이즈를 같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보통 한 군데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네. 3군데 이상씩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잡게 되고요. 거기에 또 한두 달 정도에 내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초기 자본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네. 점포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4-5천만 원. 아. 많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커지겠지만 그 정도는 이제 든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수 있고 네네. 그 이 비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창업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게 되면 창업 후에 3개월 뒤에는 중기청에서 주는 창업 자금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금리도 저리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 계획도 세우셔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규모 정도만 알려드리는데요. 그게 한 4-5천 정도 들고 여기서 이제 중기청에서 투자 자금까지 받는다면 더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또 투자 비용만 들고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익성인데 이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그렇게 과하게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만은 소소한 매출들의 발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전체 투자 비용에 대한 말씀을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꽃집이 10평 정도의 규모하고 약 한 뭐 중소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 30평형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수익성 지금 말씀드릴 분석은 약 작은 규모 한 10여 평 정도의 규모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략 뭐 도심 한 B급지 정도라고 설정을 하고요. 1층 점포면은 뭐 보증금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권리금이 없으면 좋으나 보통 한 1,000에서 3천 정도는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인테리어나 기타 설비 비용은 요즘은 꽃 자체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그 포인트만 주는 형태의 인테리어를 넣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산정을 한다면 일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매출이 아마 평균일 겁니다. 그럼 월 매출액을 약 한 1,0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보면 네. 원가를 전체 부대 비용을 따져서 약 한 40% 정도 설정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40% 제외하면 매출 이익은 약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대략 뭐 임대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 산정하고요.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약 17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50만 원 정도 넣는다고 하면 네. 순이익은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네네. 크게 오차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가족 창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 순이익이 250에서 300 정도 난다면은 괜찮은 창업이 아닐까. 네, 꽤 괜찮은 괜찮습니다. 창업이라는 수익률 생각이 괜찮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꽃집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막 전투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매출 많이 올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아름다운 이런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일을 즐기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네네. 모습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너무 전투적으로 이런 수익에 많이 목숨을 거시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을 할 때 꼭 숙지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원장님.
그 우선 꽃집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하시려고 준비를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거는 아까처럼 취미나 감상으로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육체적으로 노동이 가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그 이론적인 꽃 물론 이름도 알고 꽃 관리 요령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꽃집에 필히 근무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근데 뭐 네네. 연예인 중에 남자분인데 굉장히 젊은 남자분인데 꽃집을 하면서 그 수강생들을 해서 꽃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꽃 판매 비용보다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좀 이게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은 수강생을 외려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이제 부업으로 같이 겸할 수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사계절 동안 근무를 해보시고 창업을 하십사 권하는 이유가 그 계절마다 그 기념일이 다 다르잖아요. 아, 기념일마다 네네. 꽃 포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마케팅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네. 한 1년 정도는 다른 꽃집에 직원으로 근무를 해보면서 그때 이제 꽃 도배 시장에 대한 유통 경로라든가 부자재에 대한 유통 시장 이런 네네.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손님을 응대를 잘하는가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다음에 배우고 나서 자기 가게를 창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실질적으로 취미 아닌 정말 이거는 창업이 전업으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과는 굉장히 달리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취미로 하시고자 한다면은 본업을 따로 두고 커피숍을 두고 제과점을 두고 그 앞에서 아니면 옷가게를 두고 그 옆에서 이제 꽃을 그렇게 취급하는 샵인샵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그쪽으로 먼저 해보십사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우아하게만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런 업체이군요, 꽃집도. 알겠습니다. 이제 꽃집을 창업하기 전에 정말 잘 알아둬야 될 그런 점까지 쪽집의 가희 선생님처럼 양 원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걸 다 알고 준비한다 해도 사실은 이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다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주시죠. 예, 리스크 요인 중에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우아한 그런 업종일 수 있으나 네. 사실 오리가 물에 떠 있지만 발은 한참 구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는 업종입니다. 저는 항상 꽃집 가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씨도 고우시고, 네네. 예, 그리고 미모도 고우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아한 직업일 줄 알았어요. 네, 영업 시작하기 전 새벽부터 네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 요소라는 말씀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점주님의 부지런함이 반드시 필수 동반돼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량에 대한 부분에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종일수록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외식 업종 중에 횟집을 들 수 있죠. 아, 네네. 예,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요. 이렇게 그 꽃집 역시 그 관리 사이클이 길지 않은 그런 생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나 유통 환경 등에 매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나 이런 뭐 이 변동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애를 태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점주님의 체력과 부지런함 이거는 뭐 반드시 필수입니다. 네. 새벽 시장, 꽃 도매 시장에 가셔가지고 좋은 꽃을 고르셔서 또 아침부터 손질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동반한 이런 형태로 접근하셔야 된다. 하나의 위험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리스크 요인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대비법을 포함해서 원장님께서 창업 전략 팁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권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는데 꽃집이 중심 상권에 갔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난화분이라든가 배달 위주의 그런 상품들이 쭉 갖춰져 있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을 얼마나 잘해서 부가가치를 높게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꽃집이 있는데 책받침이라든가 아니면은 홍보물 등을 각 사무실로 배포를 하고 네. 저는 받아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필통으로 쓸 수 있는 컵에 오. 자기의 꽃집에 스티커를 붙여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두고두고 꽃 배달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하게 돼요. 네네. 인터넷 찾는 것보다 더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골 확보의 전략을 필수로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주택가 밀집 지역에 이제 작은 꽃집을 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절화보다는 관엽이라든가 작은 소품류, 원예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파트 집에 있는 화분도 관리를 해주겠다, 분갈이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괜찮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넓은 평수가 돼야 되겠고 또 꼭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좀 주차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성공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꽃집 제가 애용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또 이제 10+1 전략으로 쿠폰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꽃집을 자주 가게 되는데 예, 동네별로 예, 이렇게 저처럼 주부가 많은 곳에는 그런 알뜰 전략도 좀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꽃집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법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판매하는 꽃집의 형태, 내가 어떤 형태로 창업할 건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외곽에 나가서 비닐하우스 형태에서 판매되는 화환 개념에서는 이제 큰 규모의 화분이나 이런 꽃들을 많이 판매하는데 도심 지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생화와 소품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꽃 배달을 위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결정하시고 창업하시는 것 필요하고요. 역시나 그 창업자의 역량은 가장 필요합니다. 플로리스트의 경쟁력은 꽃다발 만들기죠. 예쁜 꽃다발일 경우에 분명히 인기는 더 많을 겁니다. 네네. 학원에서 수료하시거나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전에서 능한 사람들한테 전수받는 것 이게 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이 포장하시는데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꽃 배달 서비스 가맹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제 꽃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 감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호 그리고 글씨체,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고객들이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쁘고 감각적인 배치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좋은 사례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요. 네네. 일본이나 외국 사례 같은 것들도 잘 보셔서 그런 배치와 디자인을 하시는 것들 굉장히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정말 뭐 이제는 더 드릴 정보가 없을 만큼 알고 계시는 것도 탈탈 털어서 다 전해 주셨는데요. 전 마지막으로 이게 한 가지가 좀 걱정스러워요. 뭐냐면 바로 시장성이거든요. 이 꽃집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편의점보다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게 괜찮은 아이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때 꽃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제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꽃을 이용한 그 정신과적인 치료, 원예 치료까지 이게 약간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꽃집을 조그맣게 하다가 굉장히 큰 집에 치였어요. 그러니까 네. 매출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부케 전문점으로 바꿨습니다. 부케 납품하는 걸로 바꿨더니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고 물론 영업은 많이 뛰었는데 그 대신 가게세가 적게 나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재주문이 들어오고 몇몇 그 예식장 거래처 이렇게 확보하니까 아예 그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아주머니들을 몇 분을 더 채용하셔가지고 네네. 그걸 그냥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운영하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비가 늘수록 꽃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 준비만 잘 된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적은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영역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꽃집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두 분 이제 인사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죠.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자,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많은 시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슈퍼모니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